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목요일 대박클럽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600선 사수에는 실패했지만 1% 이상 크게 오르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기준금리를 연 2%로 12개월째 동결을 했는데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외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 심리를 오늘 회복시켰습니다. 전업종이 올랐습니다. 전기가스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이 올랐고요. 특히 그동안 낙폭이 컸던 조선주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에 금통위의 금리 동결 그리고 벤버냉키 미 FRB 의장의 출구 전략 실행 가능성 발언까지 참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박클럽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증시 궁금증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빠르게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박클럽에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닉네임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두 분을 추첨해서 색채연금술사 로우전 미술전 티켓을 2장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당첨자를 발표를 해야겠죠. 휴대폰 뒷번호 9397님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다고 문자를 주셨고요. 또 한 분 6582님은 주식은 인내가 최고죠 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 두 분께는 색채의 연금술사 로우전 티켓을 2장씩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박클럽의 첫 순서죠. 고스트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네, 오늘도 역시 하이리치에서 리서치 센터장 맡고 계신 솔로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솔로몬님. 네. 오늘 장이 꽤 좋았습니다. 오늘도 고수익 올리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오늘은 다들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또 신규로 들어가셨던 종목들도 대부분은 다들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오늘 많이 올랐는데 또 이제 수익률 기준으로 본다면은 오늘 어제에 이어서 반딧불이님이 또 단기적인 수익률 최고를 기록하셨네요. 네, 반딧불이님께서 2연승 하셨네요. 네, 주식이라는 것이 좀 사이클이 있어요. 네. 잘 될 때는 한동안 계속해서 잘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또 반딧불이님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은 또 이러한 반딧불이님의 최근 그 시장과의 호흡이 잘 맞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사이클을 잘 타고 있는 투자자들을 좀 엿보는 부분들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반딧불이님이 오늘 수익을 낸 종목은 오늘 지수 관련 대형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어제 LG전자에 이어서 오늘은 또 MK전자를 가지고 수익을 내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핵심 부품 업체인 NK전자를 가지고 오늘 몇 %의 수익을 보셨는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딧불입니다. 네, 반딧불이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2연승이나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예. MK전자로 오늘 몇 %의 수익 거두셨나요? 예, 어제 사가지고 오늘 한 7% 이상 수익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리하시고 나오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7% 정도 수익을 보셨다고 했는데 예, 어떤 예. 전략으로 접근하게 됐는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장기 하락하고 바닥권에서 이제 단기 반등권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 그 다음에 올해 반도체 경기가 이제 많이 호전될 때 MK전자는 본딩 와이어 전문 업체거든요. 같이 실적 호전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술적 분석과 함께 그 분석을 해서 추천했던 것이 아주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반딧불이님께서는 IT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IT주 많이 좋아합니다. 네, IT 관련주가 뭐 계속해서 상승세가 살아있다는 얘기로 들을 수도 있을까요? 예,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바닥치고 올라가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 쪽도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이제 그 중기적으로 혹은 뭐 단기적으로 하락을 해서 바닥을 다진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지금 추천하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도 전화 연결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추천 종목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어제는 롯데쇼핑을 말씀드렸었죠? 네. 근데 오늘 한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31만 원 정도 매수가 적당했던 것 같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관련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네. 지금 달러 가치가 좀 하락하는 그런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걸로 보고,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 앞으로는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이 좀 장기 상승을 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그런 논리로 풍산. 네, 예, 원자재 관련주 풍산이요. 예, 네. 돈 관련 세계 1위 업체죠. 특히 풍산 같은 경우는 역시 한 중기 하락을 하고 이제는 주봉 60G평 부분에서 지지에 성공을 하면서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앞으로 풍산 같은 종목은 대바닥을 치고 앞으로 장기 상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서 좀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는 종목군이라고 보고 있고 올해 실적이 크게 호전될 걸로 전망되면서 실적 대비 올해 현재 주가는 한 9%가 9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논리와 앞으로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을 겨냥한 그런 중장기 매수가 현재 가격 근처에서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풍산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반딧불이님께서는 롯데쇼핑 그리고 오늘은 풍산까지 관심을 가져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딧불이님. 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반딧불이님께서는 오늘 MK전자로 7%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셨습니다. 잠시 뒤에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를 이어갈게요. 네,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확인을 해봅니다. 종목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LG화학, 게임빌, 휴맥스, 아가방컴퍼니, 중국원양자원, 하림 이렇게 6종목을 들고 가고 있는데요.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아직은 변화가 없이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솔로몬님, 네. 오늘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수익이 플러스로 전환됐나요? 플러스는 물론이고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전 종목이 오늘 크게 올랐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네, 네. 이번 주 내내는요, 네.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서 이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는데요. 네.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프로그램 쪽에서 특히나 이제 차익거래 쪽에서 네.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이제 마지막에 대규모 그 프로그램 차익거래, 장중에는 차익거래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동시효과 때 차익거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또 비차익 쪽에서 그 차익거래 물량을 흡수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동시효과 때 정리된 차익거래 매도 물량이 이게 정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정의하는 사전적인 개념에서 정의하는 그 정상적인 차익거래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차익거래 물량이 나오는지 알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모든 그 분석하는 분들의 좀 궁금증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계속해서 이게 과연 무슨 성격을 가진 물량일까 좀 궁금한데요. 아직까지는 이러한 그 차익거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쨌든 차익거래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차익거래 매도가 나오고 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1조 5천억 정도의 차익거래 순 매도가 지금 잔고상으로 마이너스 1조 5천억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향후 시장에 부정적이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자금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의 악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전개되고 있지만은 다행스럽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팔고 떠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러한 그 차익거래 흐름들은 이제 옵션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점차 이러한 그 변동성 부분들을 좀 축소시켜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 한 1, 2주 정도 되면은 옵션의 변동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러한 그 파생 쪽에서 투자를 하는 그 투기적인 어떤 세력들은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시장을 좀 교란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차익거래 매매의 흐름들도 굉장히 빠르게 들락날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달 2월 달 옵션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요. 적어도 뭐 앞으로 한 1, 2주 정도는 옵션의 변동성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심각한 그런 그 프로그램 매매의 흐름들은 이전에 비해서는 좀 잦아들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조금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복귀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발판들이 앞으로 전개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솔로몬님. 네. 오늘 증시가 1% 이상 크게 오르면서 장중에는 160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반등을 하는 것인지 안심해도 될 단계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내일장 투자 전략도 그렇고요. 앞으로는 네. 어떻게 움직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지금 증시가 주식시장이 바닥을 쳤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그 뭐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제 그 볼린저 밴드 배우면서요, 그죠? 네. 예,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서 이제 강한 양봉이 나오는 그저께죠. 그저께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빠른 그 복귀가 이루어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아주 오늘 그런 볼린저 밴드 상에서의 해석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확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캔들상에서도 매수 신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캔들상으로도 보면은 기술적 분석의 한 부분은 또 매수 신호가 나왔다라고 확인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이제 일반적인 그 추세 분석을 논하는 시점에서 본다면은 아직까지 바닥 확인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적어도 이제 바닥 확인이 되었다라고 그 추세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약 1610이나 1620선을 1차적으로 돌파 후 안착이 되어야지 기술적으로 추세상으로 바닥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신뢰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게 될 겁니다. 오늘 1600선 돌파 시도를 장중에 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종가는 1600선을 돌파하지 못했고요. 또 중요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1610대, 1610과 1620선 돌파 여부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기술적으로 바닥을 쳤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솔로몬님, 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정리를 좀 해보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정리해야죠. 네, 네. 오늘 전 종목이 올랐고 특히 휴맥스 같은 경우, 게임 같은 경우는 3% 이상 상승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네. 종목별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볼 만한 것들은 싹 없애주세요. 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게임 빌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33,000원에서 34,000원 정도가 기술적인 어떤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까지 오게 되면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을 보내드리고 싶고요. 궁극적으로 뭐 그까지가 그 이상 못 간다가 아니라 이제 그쯤 되면 우리가 한번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보는 것이 어떤 그 수익률 측면에서 수익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아가방도 약 2,800원대에 오면은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고요. 네. 그 이외에 뭐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사야 되겠죠. 예, 네. 더 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림이나 중국 원양자원은 뭐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것을 보내드리고 싶고, 또 LG 화학의 경우에는 뭐 가장 대표적인 대형 우량주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올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결국 두 종목 정도를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이후에 시장이 터닝이 되면은 그 이후에 주도적인 어떤 탄력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휴맥스의 공개 매수 기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솔로몬님. 네. 내일 휴맥스가 조금 떨어지거나 소폭 반등하더라도 제가 10% 정도를 더 사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내일. 아주 좋죠. 네. 네. 왜 좋냐면은 우리가 그 솔로몬의 시크릿 시간에 캔들 분석을 배웠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차트를 잠깐 볼까요? 네. 혹시 떴네요.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빨간색 양봉이 세 개가 나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적산병이죠. 네, 적산병입니다. 이건 매수 신호거든요. 이런 세 개가 연속적으로 빨간색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혹시 밀리더라도 밀리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더라도 매수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밀리더라도 한 16,000원 선 전후에서는 뭐 충분히 이제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내일 밀리더라도 한번 매수 가담해 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은 휴맥스의 주가 흐름을 좀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까지 왕초보 체인정의 수익률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들고 있는 종목들 하림 중국원양자원, 아가방컴퍼니, 휴맥스, 게임빌, LG화학까지 이렇게 6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전 종목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종목별로 상승률을 확인해 볼게요. LG화학이 수익권이고 하림이 3%대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게임빌도 3%, 휴맥스도 3% 올랐고요. 아가방컴퍼니와 중국원양자원 역시 2에서 3%대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말씀하셨듯이 아가방컴퍼니와 게임빌은 좀 정리를 해보는 방향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의 수익률은요. 솔로몬님, 네.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아우, 힘듭니다. 네. 네, 어쨌든 이번에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요, 마이너스 수익률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장도 역시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잘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도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요, 지혜로운 솔로몬의 명쾌한 주식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이어갑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 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 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 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종의 위딩.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종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종의 위딩.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시청자의 높은 인기를 받고 있는 코너죠.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합니다. 먼저 어제 돌발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어제의 문제는요.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위에서 중앙선 위에서 있을 때는 상승 추세를, 중앙선 아래에 있을 때는 이것을 의미한다 였는데요. 이것은 바로
1번 하락 추세였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께는요,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이용권 가지고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시고요. 또 전문가의 종목 추천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하겠습니다. 5주간에 걸쳐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배워왔는데요. 솔로몬님, 네. 오늘도 역시 기술적 분석을 배우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머지 2월 말까지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기술적 분석이 사실은 뭐 기술적 분석의 모든 것을 다 다룬 것은 아닙니다. 아주 극히 일부 부분을 다루었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이 시간에 다루었던 기술적 분석의 그 일부분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 아주 충분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루었던 부분들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었고요. 그 이외에 많은 그 기술적 분석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그 이외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신뢰하지 않는 지표들입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지표들을 개발해내고 뭔가 비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하기는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랜 경험적인 그 상황들을 보면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일수록요, 이러한 보조 지표라든지 기술적 지표에 참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중요한 것은 투자를 단순화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를 단순화시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내 스타일에 나의 투자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 나한테 맞는 어떤 뭐 지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어떠한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내가 갖고 있는 룰이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기술적 지표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용을 해야 되겠고요. 또 오늘부터 다루게 될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투자 스타일, 나만의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꼭 필요한 그런 논리적인 이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수학 공식 외우는 거 아니니까요. 네. 편안하게 얘기 듣듯이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주실 건가요? 네, 우리가 주식시장에 입문을 처음에 하게 될 때 많이 접하는 얘기들인데요.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움직이고 떨어지고 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처음 입문하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가장 일반적인 시장 흐름의 논리, 시장 흐름을 읽는 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교과서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다루는 내용이 바로 주식시장의 사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사계요? 네, 예. 네. 사계라는 얘기는 사계절입니다. 네. 사계절. 네. 그러니까 즉, 날씨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네 계절이 순환이 되듯이 주식시장에도 네 가지 계절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순환 반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봄에 해당하는 금융 장세가 있습니다. 네, 금융 장세가 있고 이 금융 장세가 지나면 이제 여름 장세로 여름의 계절로 접어들거든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실적 장세라고 합니다. 실적 장세. 그리고 또 이 실적 장세를 지나게 되면은 역금융 장세라는 것이 나옵니다. 가을입니다. 이제 지는 거죠. 그다음에 역금융 장세가 지나게 되면은 그다음에 역실적 장세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역실적 장세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다시 금융 장세로 이렇게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순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용어가 반복이죠, 그죠? 금융이냐, 실적이냐, 금융이냐, 실적이냐, 요 기준이거든요. 네. 금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최현영 아나운서께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금융장세. 예, 금융장세 어떤 게 금융장세일까요?
금융주 위주로 상승하는 시장을 금융장세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금융장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금융장세? 실적장세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금융장세는 좀 생소해요. 네, 금융장세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금융장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유동성 장세라고 합니다. 유동성 장세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송 네. 의원님.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장세라는 것은 금융주가 올라가는 장세가 금융장세가 아니고 네. 유동성 때문에 올라가는 장세를 금융장세라고 하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금융이라는 것은 돈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이렇게 그 구분되는 금융과 실적이라는 얘기는 금융은 돈이고 실적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업의 실적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은 금융장세는 그와 관계없이 그냥 돈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금융장세에서는 기업의 실적이 또는 경기 지표들이 좋지 않습니다. 네. 단지 강한 돈의 힘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장세를 금융장세, 유동성 장세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그 구분은 이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구분해서 논리를 만들어낸 사람은 이제 우라가미 구니오라고 해서요. 일본의 유명한 투자가입니다. 투자 분석가인데요. 이 우라가미 구니오가 이렇게 그 장세를 4단계로 구분해서 주식시장은 이러한 사이클을 끊임없이 반복을 한다 하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각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내일은 각 국면이 그럼 어떤 상황인지 또 각 국면에서 어떤 종목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내일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오늘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장세는 제가 조금 정의를 다시 해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업의 실적, 경기 내용, 지표들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랑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돈의 힘 갖고 올립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 금융장세에서의 대표적인 특징은 기업의 실적은 여전히 나쁩니다.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업의 실적은 안 좋은데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돈을 많이 풀어야지 주식시장에서 그 돈들이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거든요.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는 금리가 지금 굉장히 낮다는 의미일까요? 금리를 계속해서 낮춘다는 얘기죠. 네. 금리를 계속해서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급격히 낮춥니다. 그리고 정부는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쓸 뿐만 아니라 감세 정책을 쓰죠. 세금을 깎아줘서 투자자들에게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많은 소비를 하게끔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을 합니다. 금리를 인하시키고 감세 정책을 쓰고 그 다음에 뭐 토목 우리 요즘 맨날 얘기하는 뭐 토목 SOC 사업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런 정부의 투융자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점이 이제 바로 이러한 금융장세의 특징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반대로 실적 장세는 어떤 형태가 전개되느냐면요. 실적 장세에서는 당연히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금리는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설비 투자들도 많이 일어나죠. 그죠? 설비 투자들도 많이 하게 될 거고, 기업들이 생산 활동도 활발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반대로 금융에서 실적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실적에서 역금융으로 가겠죠. 그죠? 역금융으로 가는데 역금융에서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요. 꼭 비교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역금융 장세에서는 기업의 실적이 여전히 좋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은데 주식시장, 역금융 장세는 주식시장이 급격히 꼬꾸라지는 장세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은데 왜 꼬꾸라지느냐? 앞으로 기업의 실적이 정점을 치고 이제 꺾일 거다라는 얘기죠.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앞에서 보면은 실적 장세에서는 금리를 완만하게 올리거든요. 그런데 역금융 장세에서는 금리를 빠르게 올리게 됩니다.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는 얘기는 시중에 돈을 쥐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시중에 돈이 쥐어 들어가면은
주식시장에 돈들이 유입되던 돈들이 이제 서서히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최근에 긴축, 중국에서 긴축 정책을 쓴다, 미국에서 금융개혁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역금융 장세로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장세가 실적 장세였는지 금융 장세였는지를 또 잘 구분을 해보면 되거든요. 어쨌든 이제 좀 이따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올 때는 어떤 또 현상들이 나오냐면은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물가.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인상시키는 조치들을 취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역금융 장세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서서히 꺾여 내려가는 역실적 장세가 전개됩니다. 기업의 실적이 이제 나빠집니다.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내려갈까요? 네, 금리는 이제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금리를 급격히 올리던 정부 정책에서 금리를 이제 떨어뜨려야 됩니다. 다시 거꾸로. 그래야지 다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이러한 상황들이 다시 전개되면은 다시 금리를 더 빨리 떨어뜨리면서 다시 금융장세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순환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솔로몬님. 네. 홈시즈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예. 자, 보시면은, 예, 제가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자, 보시면은 처음에 금융장세라고 할 때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시점에서 금리나 밑에 있는 저 검정색 사이클 선 보이시죠? 네. 이 시점에서는 금리나 기업의 실적들이 여전히 밑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못 느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장세에서는 주가가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조정을 받을 때도 또 빠르게 조정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융장세, 돈의 힘으로 경기에 막힌 그 동맥 경화 현상을 갖다가 돈의 힘으로 뚫어주면서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죠. 경기의 순환들이, 돈의 흐름들이 잘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의 실적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주가는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그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 장세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는 금리도 서서히 올라가게 되고 기업들의 실적도 함께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실적 장세는 길고 오랫동안 형성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계속해서 나중에 올라가다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나 주가는 기업의 실적이 여전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먼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갑자기 급락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금융장세에서의 특징은 역금융장세든 금융장세든 주가의 등락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인데요. 네. 최근에 주가가 조정받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순식간에 한 100몇십 포인트, 170포인트 가까운 조정이 불과 한 1, 2주 만에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렇듯 역금융장세, 금융장세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흔드는 그런 시점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이 본격적인 역금융장세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역금융장세에서는 이제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급격히 떨어지고요. 그러나 역금융장세 후반으로 가면서 금리는 다시 진정세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실적들도 함께 둔화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되고 역실적 장세에서는 다시 금리가 떨어지고 기업의 실적이 곤두박질치는 아주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역실적 장세의 끄트머리에 가서는 다시 금리 인하 정책을 써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금융장세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시장의 흐름들은 또 다른 사이클을 하나 만들게 될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것이 주식시장의 사계라는 것입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최근에 조정받았던 부분들 한번 우리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죠. 사실은 지금이 실적 장세인지 역금융 장세인지 네. 잘 모르겠는데. 네.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논란이 있죠.
이제 실적이 끝났다, 실적이 좋아지는 게 끝났다, 이제 역금융장세로 간다, 대세가 꺾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사실 이 강의 들으시면서 제일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이게 최근에 조정이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어찌 반갑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네. 반가워해야 될 건데요. 저가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역금융장세인지 중간에 조정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죠? 솔로몬님은 정답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제가 준비된 차트 상황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차트는요. 종합주가지수하고 그리고 금리와의 관계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자, 종합주가지수가 저기 2002년부터 쭉 오랜 기간 동안 그려져 있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시중의 대표 금리라고 할 수 있는 회사채 3년 만기 수익률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금리를 나타내는 거고 빨간색은 종합주가지수를 나타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종합주가지수와 금리, 파란색의 금리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최근의 금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전에 2006년, 2007년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들 혹시 보이십니까? 저 밑에서부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보시면은 2007년 말에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넘어서 고점을 칠 때 당시까지 보시면 어떻습니까?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이렇게 그 과정들을 보면은 금리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과정들이 보이시죠? 파란색 선이 올라가는 거죠? 네. 바로 저 때가 실적 장세입니다. 기업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들이죠. 실적들이 좋아지면서 당연히 금리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왜 금리가 올라갈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은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해야 되고요. 자금 수요를 계속해서 유발시키거든요. 돈을 많이 쓰고자 하니까 제한된 자금에서 돈을 많이 끌어 쓰려고 하면은 돈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은 이자를 더 줘. 그럼 내가 돈 빌려줄게.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만 물론 이제 중간에 재작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파란색이 갑자기 폭등하죠? 저것은 정상적인 사이클이 아니라요.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안전한 금리가 보장되어 있는 안전한 자산인 채권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요. 금리가 그러니까 불안했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회사채 수익률이기 때문에 저렇게 기업의 부도나 이런 위험 때문에 이제 급격히 올라갔던 상황인데 저거는 이제 약간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저 부분은 이제 사실 떼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최근의 상황들이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작년에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뜨렸죠, 그죠?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작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이제 주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거든요. 바로 저 시점이 다름이 아닌 금융장세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금리는 바닥 수준이고 일단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금리 상황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금리가 굉장히 아래에서 저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오늘도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지 않습니까? 네, 2%로 12개월째 동결했습니다. 네, 실적 장세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금리가 여러 차례 인상이 된 이유가 되어야지 실적 장세가 이제 끝나가는 그런 징후로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금리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긴축을 쓴다라고 하지만은 중국조차도 금리를 올리지는 않았어요. 미국도 금리 안 올렸죠. 중국에서 지급 준비율을 좀 높이는 부분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급 준비율을 높이는 부분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차원이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중국도 쉽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역금융장세로 넘어간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빠른 속단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준비된 차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요. 밑에 조금해서 연도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87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려져 있는 아주 오래된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나타낸 차트입니다. 빨간색이요, 디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저 파란색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1950년대 이후에 미국은 디플레이션 상태를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는요,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안정된 인플레이션은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미국의 상황들이 보면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디플레이션 상태, 지금 끄트머리 조그맣게 보이시죠? 네. 빨간색으로. 바로 미국이 60년, 70년 만에 처음으로 디플레이션 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만큼 미국의 충격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자, 이제 이 디플레이션 상태를 조금 벗어날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미국이 여기서 바로 출구 전략을 쓰고 금리 인상 정책을 쓰고 긴축 정책을 쓴다라고 하면은 바로 미국은 다시 디플레이션 상태, 더블 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역시 지금 출구 전략을 쓸 수 없는 금리 인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조금 회복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의 금리 출구 이런 얘기들을 자꾸 꺼내는 부분들은 국제적인 글로벌 여러 나라들의 글로벌 정책 공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이벤트성의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출구 전략, 금리 인상 조치 이런 부분들은 빨라야 올 연말 정도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정 흐름들을 조금 전에 주식시장의 사계에 빗대어서 역금융장세, 이제 대세 상승이 끝나고 역금융장세로 가는 그런 초입 단계라고 판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실적 장세로 오는 게 좀 맞겠네요, 그러면. 네, 지금 올해도 이제 기업들의 전체적인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금리라든지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이제 연초에 좀 높아진 부분들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뭐 크게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실적 장세가 지금 전개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일시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라카미 구니오의 주식시장의 사계를 주제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내일도 이어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돌발 퀴즈 문제를 드려야겠죠? 오늘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죠. 네, 금융장세에서 금융은 유동성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금융장세는 이것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유동성 장세, 2번 우동성 장세.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의 우상단에도 참여 방법은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식시장이 좀 올라가면서 예.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종목도 크게 올랐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가 있습니까? 네.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예, 17,500원에 30% 매수했거든요. 네. 성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해서 샀는데요. 매수하고 난 뒤에 조금 오르다가 계속 빠져가지고요. 어제 오늘 조금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그냥 계속 가지고 가야 할까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네, 전화 잘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손절가하고 목표가하고 조금 알고 싶어요. 네, 앞으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예. 주식이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는 솔로몬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솔로몬님.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나오기만 하면은 제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극단적일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평가자에 따라서요. 근데 제가 곤혹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의 현재 주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얘기가 아닌 다른 그 증권회사의 그 주성 엔지니어링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의 그 상황들을요,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칠판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그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보고서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아주 긍정적인 보고서는 적정 가격을 26,000원까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26,000원까지 설정을 하고 있고, 또 보수적인 분석가들은 16,000원 정도를 목표 가격, 적정 가격이다라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의 가격이 극단적으로 많이 벌어져 있는 이유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조금 전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은 분명한데요. 올해 실적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되는 실적 부분들을 현재 주가 수준에 반영을 하더라도 주가 수준이 너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을 반영할 만큼 충분히 실적이 좋아지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LCD, LED 쪽의 그 부품 장비 쪽 하는 부분들 하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쪽에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부분에서 특히 이제 태양광과 LED 쪽에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해서 최근에 각 증권사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굉장히 높게 줘서 적정 가격을 이렇게 높여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일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수준이 사실 너무 높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출 채권이라든지 재고자산 이러한 부분들이 비교적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얼마만큼 개선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상황도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요, 기술적인 상황에서 중요한 그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의 위치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약 16,500원 선을 상단으로 해가지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빨간색 선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노란색 박스권 위쪽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즉 다시 말하면 위에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120일 이동평균선 이 모든 부분들을 돌파하지 만약에 못하는 그런 무거운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이 종목의 기술적 흐름들도 앞으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 함께 이 부분들이 돌파가 되었을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이렇게 썩 긍정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7,000원대 정도 만약에 오게 되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해보시는 것이 더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솔로몬의 시크릿 돌발 퀴즈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 발음을 잘 들어보세요. 네, 금융장세에서는 금융은 유동성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금융장세는 이것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유동성 장세, 2번 우동성 장세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아래의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무료 문자 메시지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그러니까 정답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요,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오랜만에 오른 장세에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밤이 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고 또 내내 내렸던 눈이 얼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퇴근길 그리고 내일 아침 출근길 특히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